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이제 80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80장은 이제 다음 주면 81장으로서 노자 본문 전체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요. 노자에 대한 해석들이 수십 번, 수백 권이 있어요. 그런 여러 중국 원본들 중에서 수많은 것 중에서 여전히 저는 왕필과 화상봉본을 주로 하면서 나머지 다른 이제 판본을 참고로 좀 기독교적 정신과 예수 정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하는 것도 노자왈 예수 가라사대라는 책 속에서 81장까지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그 유명한 노자의 정치라고 할까요? 노자의 정치 철학이라고 할까요? 노자의 국가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국과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나라를 적게 하고 백성을 작게 하는. 어차피 나라가 사람이 식구가 백성이 많아지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작게 할수록 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말하자면 전쟁을 통하여, 당시에 춘추전국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대하면서 무기와 살상 이런 병력이 늘어남으로써 오는 혼란,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 오히려 큰 나라, 큰 땅을 욕심부리지 말고 작게 살자 하는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라톤, 서양에서 5세기 전에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현자가 철인이 가장 위에서 통치하는 그런 각 계층별로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구분을 하이라키식으로 정했다면, 노자는 그보다 한 세기 앞서서 기원전 6세기에 이미 더 그러한 것보다는 또 다른 세계, 아주 소박한 통치, 어떤 소박한 통치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소국과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나라를, 이때 소자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작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또 적게 하라. 숫자를 적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느냐면 사유, 십백직이 이불용이라. 10백, 10배 혹은 100배의 되는, 혹은 이 해석이 다양합니다만은 10사람, 100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병기, 무기, 또 이 불용, 쓸모없게 하라. 그때 이 기자를 병기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문맥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당시의 기자는 이제 농기구인데요. 농기구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도구로. 그러니까 10배 혹은 100배 이상의 도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거기에 그들이 살고 있는 소국과민이 되면 쓸모없는 많은 기구도 필요 없는 정도의 그러한 소박한 삶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또 그 수많은 그 군사적 무기라고 병기라고 해석해도 아주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보면 사민 중사의 불원사, 이걸 보면은 또 좀 더 구체화되죠. 백성들로 하여금 중사, 이 죽음을 신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 이정에도 나왔죠. 백성들이 민불외사,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면 난리가 일어나 큰 재앙이 온단 말이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바에야 아주 그냥 굶어 죽고 생겼고, 그러니까 난리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죽음을 아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경사, 가볍게 하지 않고 신중하게 무겁게 생각하여,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원사, 멀리 옮기지 않는다. 무리죠. 멀리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면은 이사를 멀리 간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잘 살고 편안한 지방이면 이사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안 빈낙도 하더라도 겨울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면 아주 지상 낙원처럼 살 수 있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부역하고 뭐 하고 하면은 이제 자꾸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는 것들이죠. 멀리 특히 옮기게 하는 것은 병력의 이동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사의 그 뭐 소집 이런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밑에 또 수유 주요 여기서 비록 배와 수레가 있지만 판본에 따라서는 수레 여자도 있지만 수레 그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 그러니까 물 위로는 배로 가고 육지로는 수레가 있지만 무소승지 그거 탈 일이 없게 하라. 이동 수단이죠. 옮겨 다니는 이동 수단들 불필요하게 그냥 조그마한 지방에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대로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하면 할수록 고달픈 거예요. 산 넘고 가야 되고 물 넘고 가야 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냥 여기서 호박 따먹고 가지 따먹고 수박도 뭐 있으면 먹고 참외도 먹고 이러면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면 이게 아주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와는 다르죠. 오늘날은 비행기 타고 멀리 갈수록 해외도 구경하고 많이 볼 수 있는지만 여기서는 전쟁 전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동수단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배를 타고 수레를 타고 다녀야 하는 고달픈 삶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나오죠. 수유갑병 무소진지 비록 갑옷을 입고 또 병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투적인 장비를 갖췄다 하더라도 그런 거 무소진지 이 진짜는 부변의 동자 동력 동자 아닌 또 진열할 때 진짜 전시할 때 그 진짜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차자 부변에 차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옛날에는 같은 글자로 썼습니다. 무소진지 진열할 일이 없어요. 병렬 쫙 군대를 누려뜨려 가지고 뭐 좌우 줄을 늘어서서 전투적인 자세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탱크 부대니 무슨 뭐 갖가지 장비들을 진열시켜서 뭐 시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없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인 그리하여 사인 복 결승이 용기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결승이라는 게 결승 문자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결승 문자 시대는 고대의 그 사망오제 시대, 전설적인 사망오제 시대 때에 사용되는 새끼나 끈으로 묶어서 문자 이전의 시대였으니까 그걸 표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 문자.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계약할 때 서판에다가 써가지고 쪼개서 나누는 그런 글자가 생겨서 계약 문서화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 결승은 그러니까 큰 일을 뜻할 때는 새끼를 크게 꼬아서 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새끼 아니라 뭐 노끈 같은 줄이라도 작은 일은 작게 묶고 또 하나는 하나 묶고 둘은 둘 묶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기하기도 하고요. 하여간 그 소박한 의사소통의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승이 용지, 그래가서 어떤 사람들이 결승문자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다시 말하면 소박한 시대로의 회귀예요. 그런 시대를 오히려 더 소박한 시대였으니까 그러면서 뭐 우리가 오래된 미래라는 말도 합니다만은 아주 과거에 그 올해로 갈수록 우리의 그 삶의 지향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기식 미기복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음식 먹을 때 이거 달게 먹는다. 달게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맛있게 배부르게 먹는 거. 의식주에서 이게 가장 기초되는 먹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맛있게 먹고 미기복 복식을 아주 아름다운 미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복식 뭐 좋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복을 꾸민다 그런 뜻보다는 이 추운 겨울에 거기에 그걸 잘 날 수 있는 또 겨울은 겨울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예, 그렇죠? 양털로도 옷을 입고 말이죠. 예, 그런 뜻을 여기에 미어기소 어한 지복이라. 예, 추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어디 가서 뭐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복장을 꾸미는 그런 럭셔리한 그런 사치스러운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최소한의 그 옷을 꾸미는 거 말해요. 입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안기고 낙기속. 예, 편안한 그 자리를 거처를 편안하게 잠자리 편안하면 뭐 등 따시고 배불면 최고지 않아요. 예, 그 잠자리 편안하게 하고 오라가라 뭐 소집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낙기속 그 풍속을 즐긴다. 여기 풍속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양식 그 풍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우리가 뭐 부여 동맹 우리 옛날 내려오는 우리나라 가무 강진하고 부여의 용고 고구려 동맹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하처럼 그런 아름다운 전통 미풍양속을 즐기는 거죠. 그다음에 인국상망 가까운 나라는 서로 이게 보여요. 그리고 개견지성 상문이라 이게 이제 닭과 그 개가 울리는 소리가 서로 들려요. 그럼 얼마나 가깝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인국상망 그렇게 하더라도 민지노사 불상왕래라 사람이 백성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국상망 그만큼 서로 인접한 국가가 있어도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지금 억울하게 38선이 쳐져 있지만은 그거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중국과 우리나라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압록강이 이렇게 있고 신의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계선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또 이제 고대에는 고구려였고 다 우리 땅이었겠지만은 하여간 그 인접국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인접국. 그게 다 이제 서로 언어가 조금 갈수록 비슷비슷하죠. 그 지방에는 서로. 그래서 거기에 통역관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국경지대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서로 개소리 들리고 소소리, 닭소리 들렸지만 서로 늙어 죽을 때까지 왕래하지 않는다. 이 왕래하지 않는다. 이게 소통도 안 하고 사느냐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만큼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평화롭게 자기 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국상망, 가까운 나라라는 것을 서로 바라보인다 할지만은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의 국가 안에서도 그 계급의 그 고위 제후로부터 시작되는 경, 대후, 사 이렇게 쭉쭉 내려오죠. 대부, 사 이렇게 내려오면서 서로 그 계층 간에 서로의 사이도 서로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치의 말하자면 그 구간 사이에도 서로 바라보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무슨 소리가 서로 들릴지라도 거기에 간섭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라가 잘 돌아가는. 그러니까 계층적 위배 질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각도 해석이에요. 거기에서 서로 어긋남이 없이 일이 잘 풀려나가는 거, 간섭하지 않는 거,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는 인국이라는 걸 그렇게 봅니다. 지리적인 개념만으로는 보지 않는다. 인국 서로 이제 그 계급 부족 간의 계층 사이에 기층 사이에 서로 어떤 왕래 그런 것들, 교신 이런 것 또 서로 문제가 없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또 다른 해석이니까 차치하고 우선 왕필과 하상공의 해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기소 민우가 나라가 작아지고 또 백성들이 또 숫자가 적어지는데 오히려 상이죠. 가사방고라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나라가 작아질수록 원시 형태로 갈 수 있다. 하물며 국대민주, 나라가 커지면은 커지고 백성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어떠겠는가? 커질수록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소국이연 나 작은 나라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국을 논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지방자치 형태의 뭐 마을공화국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국 소국이 될수록 그 유용성과 아름다움과 소박함이 더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유, 십백지기 불용. 그러니까 10배, 100배의 뭐 혹은 그런 이로운 도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쓸 필요가 없다. 네. 편리한 도구가 많이 있어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자를 병기라고 할 수도 있고, 훌륭한 무기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이 쓸 수 없게 하라. 뭐 이런 말도 들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구, 농기구 뭐 이런 거요. 불필요한 농기구 많이 더 있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소용, 하한 부족이야. 어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근심할 수 있겠는가? 뭐 많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심지어는 그 군사 병기 그런 거 아무 쓸데없이 만들어라. 쓸 수 없게 하라. 이상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군축 세계가 지금 무기 생산이 막 끊임없이 극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한 생산, 무한 경쟁, 그래가지고 첨단 무기, 뭐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지금 군비 확산 이렇게 돼가지고 세계가 그냥 무기고를 안고 사는, 핵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안고 사는 위험천만한 그 나라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오히려 노자는 이런 핵 확산 이런 것에서 그걸 쓸모없게 하라. 2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날 소용없는 일일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통치자의 지도자의 정치 철학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정부가 반공과 혹은 무슨 경쟁과 신냉전 쪽으로만 미국 강대국 뭐 이 중미 사이에 강대강 구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북한도 강대강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통치자의 철학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자에 따라서 외교수를 잘 발휘해서 편안하게 온화하게 대화의 방식으로 이거는 철학이 중요하다. 전 100번 강조하고 싶어요. 리더자, 최고 지도자, 최고 통치자의 철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하게 갈 수 있어요. 유연하게 갈 수 있다. 좀 잠깐 딴 길로 갔습니다만은 사민 중사의 불원사 백성들이 죽음을 경시하지 않고 이번에 일본에서도 또 뭐 총살 사건이 있었죠.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이 사회적 불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종교가 지금 가미가 됐더라고요. 뭐 그것도 하나의 그 뭐 원인이 되겠지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통치자의 그 지도력이 너무 강하게 나가도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무기를 혹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유신시보 오로지 자기의 몸을 어떻게 소중하게 한다. 그래서 불탐화래 재화나 뇌물이나 이런 거를 탐하지 않고 고안기거 편안 각안기거 각자가 편안하게 거하게 하는 이런 지도력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사의 불원사야. 그래서 죽음을 신중히 생각하여 먼 곳으로 무리지어 또 다니지 않게 하고 병력 동원을 할 필요가 없게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병력이 계속 동원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가서 싸우고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나라 또 뭐 용병들을 불러와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지구상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안한 여행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무리지어 군대들을 옮기게 하는 병력 이동 한미
그 군사훈련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북한 하나 상대한다고 그냥 군사훈련을 시키고, 얼마나 병사들이 고달픕니까? 하여간 그런 전쟁 반대, 반전 평화의 사상을 노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철학이 필요하다. 통치 철학이 필요하다.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필은 배라든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게 돼요. 지금 뭐 배를 물을 위로 가는 막 수륙 양용차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날개 달아갖고 날아가는 탱크도 그런 것도 나올 시대가 됐잖아요. 뭐 그러면서 수유 갑병 이러한 갑옷 같은 병사 이런 거 있어도 다 진열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과거의 그 결승 시대, 새끼줄로 꼬아가지고 사용하는, 그러니까 문자 이전의 시대인데, 문자가 주는 좋은 이로움도 있지만, 사실상 문자나 이런 것들이 개발될수록 인간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자꾸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류의 세계가 오염되고 타락해지고, 무기나 이런 모든 제품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것 똑같아요. 이게 이런 현대 모든 문명들이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부정적 측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결승의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소박한 시대로 돌아가는, 문자 이전의 시대로 오히려 웃으면 그냥 웃음 하나로 다 소통이 가능하고, 눈만 싱긋이 쳐다봐도 그냥 뭐 다 소통이 가능한 그런 소박한 시대가 필요합니다. 감기식, 미기부, 먹는 것, 또 옷 입는 것, 또 잠자는 것, 풍속을 즐기고 이런 것들, 쭉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 무소욕구다. 이 왕필은 이 긴 말을 그냥 딱 4마디로 간단하게 줄여서 해석했죠. 욕망하고 추구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무위이치. 무위로서 행하니 모든 것이 다 백성들이 저절로 되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하상공은 근데 좀 길게 설명했어요. 조금 제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제목을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독립, 스스로 서는 거예요. 소국과민을 이 전체 문장을 딱 2글자로 독립이다. 스스로 서는 거예요. 소국과민, 성인, 수치, 대국, 이위소. 그러니까 성인은 비록 큰 나라를 다스릴지라도 마치 이웨이샤, 작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 제가 글씨를 이건 좀 작게 했군요. 검약 불사태, 검약하고 또 사치와 태만하지 않고, 그래도 백성들이 비록 많다 할지라도 약과소, 마치 그 작은 것처럼 아주 작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불감노지, 감히 수고롭게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록 많다 하지만은 작은 것처럼 해가지고 수고롭지 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소국과민을, 그러니까 나라를 영토를 크게 하고 백성들을 많이 해서 이것저것 그냥 부림으로써 수고롭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불감노지. 그렇게 해서 수고롭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인 각유 부곡 식백.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 그 부곡 마을, 그것이 10 혹은 100. 그러니까 뭐 마을 단위의 그 10명 혹은 100명 이렇게 모여 사는 그렇게 작은 마을로 만들어서 귀천불상범이야. 빈부 귀천이 없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 귀하거나 천하거나 서로 그냥 침범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렇죠? 시골에 가보면 한적한 마을에 뭐 10가구, 뭐 혹은 커봐야 100가구 이렇게 해서 사는데 지극히 평온하잖아요. 거기 가면 욕심이 없어지는,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지기불령, 사람의 여기서는 이제 농기구라고 했습니다. 하상공은 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농인지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은 이제 다 각자 다르니까. 그러나 그것이 쓰임이 불필요하게. 그리하여 불징 혹은 뭐 판본에 따라서 소집하지 말라 말이죠. 그래서 민지시 이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때, 농사짓는 때죠. 백성들이 잘 적절한 적시에 파종시기에 파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농사를 짓는 그 그릇을 말하는 농인지기를 말하지만 이 불용 쓰임이 그런 것이 쓰임이 함부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략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 불용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농사의 기구가 많이 있어도 더 쓰임이 없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는 징집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집을 해서 백성들이 시간을 뺏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이 농기구들을 쓰이지 말게 하라. 전쟁터나 뭐 이런 데 나가서 쓰게 말게 하라 하는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농기구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병기라고 한다면은 그 병기가 있어도 병기를 쓸모없게 하라, 쓰지 않게 하라 해야 되는데 농기구라 할 때는 백성들의 시간을 빼앗아 그 농기구들을 곡괭이나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전쟁때 나와서 싸우는데 사용하지 말아라. 낫이나 칼이나 이런 것이죠. 옛날 고대는 그런 걸로 싸웠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민중사,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라. 이것은 임금이 군주가 통치할 때 능히 백성들로 하여금 민흥, 백성들이 흥하게 해라. 그래서 이로움에 흥하게 하고 해로움을 제거하게 하라. 그렇죠? 더욱더 이롭게 하고 해를 없애고 각각 백성들이 그 마땅한 바를 찾아서 자기의 삶의 자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민중사의 탐생이라. 이 죽음을 신중하게 하고 그래서 생을 오히려 탐하게 하라. 죽음을 쉽게 가볍게 하지 않고 삶을 지켜가면 탐하게 하라. 삶을 아주 그냥 그리워하고 삶을 소중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이 흔했겠어요. 들판에 나가서 그냥 죽음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겠어요. 이 불원사 그래야 하여 멀리 가지 않게 하라. 이게서 정령, 이게 정치적 법령, 정치, 법령 이런 것들이 불번 아주 까다롭고 번잡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그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백성들이 자기의 업에, 자기의 생업에 충실하게 편안하게 자기 일에 종사하게 하라. 불원천, 멀리 가지 않음으로써 기상처, 항상 있어 온 자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편안하게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상처, 그 항상 있어온 그 자리, 그거를 멀리 떠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요, 수려, 그러니까 배와 수레가 있지만 탈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상공은 청정무의한 삶을 말합니다. 아주 맑고 고요하고 뭔가 인위적 작태가 없이 부작번화, 아주 번잡스럽고 번뇌스럽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꾸미는 거죠. 그런 거 하지 않고 소박하게, 단순 소박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가서 오락하고 놀고 뭐 이런 데 들락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주 여기 이제 장자의 뭐 소요유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개념하고 이 하상공의 이 해석하고 제가 이제 연결지어서 설명하려면 좀 긴데 그런 그 유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장자가 말하는 소요유나 이 즐기는 유자하고 좀 다릅니다. 에게 오락하고 뭐 사치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군주가 나가서 뭐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막 즐기는 거, 사치한 즐거움이죠. 이런 것들 그 백성이나 부리면서 하는 이런 것들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수유갑병 무소진지 비록 그 갑옷과 병을 가지고 있지만 친절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제 원망과 싫어함이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하의 원망과 싫어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기서 사민복 결승이 용기, 결승 또 나오죠. 이 결승 문자의 시대, 결승 시대, 소박한 시대를 말합니다. 딱 한마디로 검은 반질입니다. 예, 이 문이라는 건 수식하고 장식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런 장식하는 것 집어치우고 이 원질, 소박한 그러한 형태로 되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들의 본질적 소박한 원형의 상태로 돌아가라. 그리고 신, 무기라. 이게 믿어웃고 그렇게 서로 누가 뭐라 해도 믿어올 수 있는 사회. 믿음, 콩을 가지고 팥으로 가지고 매주를 쉰다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 그러면서 무기, 속이지 않는. 그 말에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여간 저 사람이 말을 좀 잘못했을 때는 그 고의성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해석하자면 그만큼 믿어온 사회가 된다는 거죠. 믿음직하게 하는데도 오히려 못 믿고 하는 그런 현실 사회인데 비교하면 그러니까 소박한 그러한 상태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게 무기야. 그래서 속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감기식, 감기 소식, 거친 음식을 오히려 달게 먹는 거예요. 채소와 안회를 생각합니다. 공자의 수제자 안회 그런 것도 항상 좋아했었어요. 일단사 일표음 안회 생각해요. 그러면서 불어식 백성이야. 이게 어식 낯을 어쩐데 이게 그러니까 남의 그 백성들이 음식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세금을 이중 삼중 뽑아 거두어 간다든가 탈취해가는 그런 정치적 행태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기복 이게 낡은 옷이죠. 낡은 옷이지만은 그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누더기가 되고 떨어지면 어때? 빨아 입고 또 기어 입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불기오색 이 오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색 창연한 그러한 걸 장식하는 화려한 그러한 것들 그런 거 좋아하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는 보석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안기거 여기는 띠모자입니다. 모자 이게 지붕일 자자예요. 그러니까 띠풀 가지고 지붕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잎이든 뭐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초가집이죠. 초가집으로 지붕 짓고 살아도 편안한 거 좋은 거예요. 오히려 더 편안해 보이죠. 불호 문식지옥이라 좋아하지 않는다. 문식게 이제 수식하고 꾸미고 화려한 그런 집,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그런 거 그다지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가요? 낙기속 그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를 질박한 그 풍속을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것이죠. 후전이 그런 것도 멀리 이동하거나 돌아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인국상망 서로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 개가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게 서로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가깝다는 것을 지리적인 가까움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한 제도나 그 계층 간 사이에 있어서 불화가 없는 가까워서 서로 무슨 소리가 들려도 불화가 없는
요즘 뭐 보면은 국정원과 국방부에 뭐 기밀이 샜니 말았니 뭐 이런 얘기로 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아주 자유롭게 조화롭게 돌아가야 되는데 서로 그냥 뭐 다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가까이 들리면서 다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서로 죽을 때까지 민지 노사 불상왕래 서로 오고 감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하상공이 해석하냐면 무기무정욕. 이게 정욕을 없이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정과 욕심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로움을 없애고 탐욕을 없앤다는 게, 탐욕이 끼어 있을 때 마찰이 생겨나는 거고, 정권 사이에서도 마찰이 생겨나는 거고, 같은 정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죽을 때까지 왕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간섭하지 않고 편안하게 서로 살 수 있는 조화로운 이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명상이 좀 오늘 제가 길었는데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전국 시대, 분쟁의 시대에 소박함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무의이치의 이상국가를 노자가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박하게 먹고 잠자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들었죠. 십백지기 그런 거 10배 100배 되는 무기든 농기구든 있던 그거 사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전시에 사용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라. 그리고 뭐 술에 그런 거 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소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갑병이 있어도 그런 거 뭐 진열하려고 하지 마라. 소철이라는 유학자지만은 노자는 태어날 때 주나라가 쇠할 때 태어났다. 그래서 문승 속패. 이게 문이 수식하는 그런 꾸미고 하는 것들이 아주 더 오히려 승하고, 이 풍속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풍속이 폐해지니까 바로 이 무의로서 오히려 그 세상을 좀 구해보고자 했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중앙 통제, 제왕적 통치 시대에 우리 지방자치 활성화와 마을공화국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제국 로마도 붕괴하고 소비에트도 붕괴했어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소복감이 주는 우리에게 효과는 뭐냐? 사람의 민심이 순순해지고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럴 반대로 나라가 크고 땅덩어리가 커질수록 교활함이 날마다, 위선이 날마다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무도의 새, 그런 나라는 도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엽적인 것이 판을 치고 본질적인 것이 쇠약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결승문자 시대로 돌아가자, 소박함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노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안평태, 낙여의 과객지. 편안한 태평세월이 되면 즐겁게 먹는 걸로 또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그냥 멈출 정도로 그런 이상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맹자가 말하는 백리지지, 백리 안에 다 모두 다 제후가 있어 하나씩 나라를, 천하를 만들 수 있는, 이게 자그마한 나라도 나라가 될 수 있다. 그 소국가민과 맹자의 이런 뜻이 상통하는 바입니다. 오늘 너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 81장 드디어 이제 노자 마지막 장 강의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